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제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작하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국어하고 수학 이번 수능에서 표점 함수 및 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이게 지금 추정에 의한 근사치이기 때문에 뭐 추정 그 표본 데이터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업체별로 등급 컷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온 지 5일이 지났는데 요즘 관심사가 이제 뭐 나중에 정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수시 최저는 어떻게 돼서 나중에 예비 번호 받고 어떻게 수시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잖아요. 특히 오늘 아까 전에 그 생명2 오류에 관련된 그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전원 정답 처리가 됐죠. 원래는 내일 모레 발표가 예정이었는데 빨리 여기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수시도 진행하고 정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이미 지나간 저번 주에 발표된 이 수능 등급 컷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저도 관심이 멀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작해서 올려드리지 않으면 저도 이제 연말에는 워낙 바빠가지고 이걸 제작할 시간도 안 날 것 같고 오늘 못 올려드리면 이게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그때 가면 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추정하고 그 다음에 어제 원고 마무리 해가지고 또 이제 중간 낮에는 제가 또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방금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 여가 시간 할애해가지고 요 원고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추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드릴 수는 없고 지금 거의 진짜 최대한 빨리 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점 참고하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에서 이 등급컷하고 표점 함수 찾을 때 이게 모의고사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모의고사는 여기 밑에 보시면 수험생들이 일단 시험지가 집에 있잖아요. 그 들고 가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뭘 찍어서 맞췄는지 뭘 찍어서 틀렸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공통과 선택이 구별돼서 점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원점수 총점이 성적표에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뭘 더 맞았고 어디서 뭘 더 틀렸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물론 평가원 그 성적표에서는 원점수는 나오지 않지만 역시 시험지를 이미 집에 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뭘 실수했는지, 공통에서 실수했는지, 선택에서 실수했는지를 거의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본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만약에 그 수집되는 표본들이 정확도가 그 괜찮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점수, 공통하고 선택이 똑같은 점수가 수집이 돼도 이게 표점이 다 다릅니다. 표준 점수가. 왜냐면 학생들이 그 본인은 그렇게 맞았다고 가채점을 해왔는데 실제 채점하고 나면 그 오표기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똑같은 점수인데도 막 세 가지 종류의 표준 점수, 네 가지 종류의 표준 점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최대한 더 몇 개의 표본이 나오거나 다른 거하고 그 연관성을 봐서 이게 제일 맞겠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해서는 이 수능 점수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게 정확한 표본인지 오표본인지를 찾기가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매우 어렵다. 이제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더 자료 수집하고 이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표본을 더 모으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더 바쁜 수시와 정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의 표준 점수로 어느 대학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찾을 시간이지 이거 등급컷 찾을 시간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본을 더 찾기는 어렵고 뭐 한두 개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 제가 뭐 표점 함수나 등급 컷을 0.01점 더 정밀하게 맞춰야지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이 점수 체계의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0.001점 안 맞아요, 0.1점 안 맞아요 이러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점수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내년에 해드릴 때 조금 더 이 수능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찾아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가채점 점수가 같아도 너무나 큰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그 소수의 데이터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점수들과 쭉 그 직선을 연결해 가지고 연관성이 있을 때 이제 그게 정표본이 되고 이제 오표본은 또 버려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진 점수는 이게 또 맞는지 틀린지 또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데 모의고사 대비해서는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데 다른 표본이 같이 연관되어 그걸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특히 뚝 떨어진 점수 중에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골라내기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1점 차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표본들이 만약에 틀린 표본이 진입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시험지가 없기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지가 없기 때문에 진입이 될 경우에는 그 표본 하나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표본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개수를 조정하다 보면 0점 몇이 그거에 맞춰져서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제가 없는 표본들에 대한 실제 정확한 점수들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정표본을 다 찾아낼 수도 없고, 여기서 조금 오차내는 걸 조정하겠다고 이걸 막 조정할 그런 시간도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된 표본을 가지고 그나마 가장 근사한 그래프를 찾는 거니까 그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설명 나왔지만 개수도 많지 않고 이렇게 많이 수집이 돼도 한 절반 이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유용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도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통계 자료들은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앞에서도 설명 많이 해드렸지만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이번 수능에서 최대한 어떻게 비슷하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표준 점수 및 그다음에 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정확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본에 따라 항상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교육 업체들 등급 컷도 잘 안 맞았잖아요. 왜냐면 들어오는 표본이 진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과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추정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조해 드리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이 점수 체계의 그 맥락,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표점 함수와 등급 컷 찾는 법은 앞 강좌에 모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단 강좌에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찾는 건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그 과정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내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점 함수는 아시다시피 이 표준 점수 공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형태로 정리된다는 거 앞 강좌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xy는 각 수험생의 공통 선택 원점수고, 이 개수 중요하다고 그랬죠. a는 공통 1점의 표점, 전국 공통 상수고요. 각 광호별이에요. 국어는 국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그 다음에 b와 c는 선택 그룹별로 다른 상수인데, b는 선택의 1점 표점, 그 다음에 c는 전체 빵점 맞은 친구들의 표점, 이렇게 이제 정해집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청 표점 근사함수도 갖고는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제 교육청 거는 저의 경우에는 7월과 10월을 제외하고 3, 4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묘평하고 11월 표점 근사함수, 이제 근사란 말 쓸 수밖에 없는 게 표본에 의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쓰고요. 비슷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래서 6월, 9월 묘평은 앞 강좌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 주인공이 11월 수능이니까 요거 이제 표점 함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표본이 다른 경우에는 각 개수들이 당연히 다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 특징이 앞 6월, 9월 모평에서는 특히 9월 미적 보면요, A 개수와 B 개수를 비교했을 때 B 개수가 크죠? B의 개수가 크면 뭐라고 그랬죠? 선택을 잘 볼수록 유리한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월 대수능을 보면요, 국어의 경우 모두 공통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통 점수가 높을수록 표점이 높게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통이 유리할 조건은 왼쪽에 있는 T 표점 함수에서 A가 B보다 크면 공통이 유리해집니다. 공통을 잘 볼수록 표점이 높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점이 나면 공통 높은 친구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번 수능 수학에서는 세 과목 모두 선택 유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공통이 유리할수록
아니, 공통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수학 경우에는 이 함수들 세 개 모두 보면 알겠지만 모두 어떻게 B가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확통 같은 경우는 이게 표본 추정상 저 Y의 개수가 좀 더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표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점수가 좀 높지 않은 친구들의 표본이 이제 정확도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정확하면 요 함수가 맞는 거고 요 표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요 함수에 의해서 만약에 조금 이제 다른 점수들이 저는 안 맞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조금씩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그 반올림 문제 때문에 또 0.5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국어는 모두 공통유리, 수학은 모두 선택유리로 나왔다는 거 그거 잘 알아두세요. 여기 B의 개수가 모두 A의 개수보다 크게 나왔죠. 특히 이번에 기하가 B 값이 상당히 A의 개수보다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공통유리, 선택유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1, 2월에 또 되게 디테일한 그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오늘 그것까지 해버리면 또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그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표점 함수랑 등급 컷만 보면 되니까 공통 선택 유리 분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1, 2월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 거는 표점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릴 거는 요 등급 컷 형성 관련된 건데 요건 이제 앞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저는 일단 이게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 컷을 제공을 하는데요. 원점수 몇 점에 이렇게 등급 컷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환 원점수를 사용합니다. 변환 원점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가산점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요 이론들은 앞 영상들을 봐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앞 영상들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가산점 밑에는 공식입니다. 공식.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진 미리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알고 있으시니까 뭐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요. 이제 새롭게 처음 보신 분들만 이 가산점 함수 공식 한번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6월, 9월 모의평가 그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그 문제와 수능 이번에 대수능 가산점 함수를 역시 역추적했습니다. 이게 아까 공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가원에서 뭐 각 그룹별 공통평균, 선택평균, 그다음에 공통표준편차, 선택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산점 그냥 나와요. 그냥 뚝 떨어지게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 제공 안 해주잖아요. 제공 안 해주니까 이거를 엄청 험난하게 찾아야 돼요. 거꾸로 수험생들이 받아온 공통 선택 원점수를 집어넣고 표점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그걸 당연히 손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 있죠? 지오지브라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식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한 점에서 모여요. 직선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개수 A, B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역추적해가지고 가산점 함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겠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공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선택점수에 의한 1차 함수의 정확한 공식이 있고요. 여기 왼쪽 그 공식 정확한 공식 보면 아시겠지만 뭐 표준편차랑 공통표준편차, 선택표준편차, 뭐 공통평균, 선택평균 이런 것만 제공되면 바로 나와요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 9월 모평은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9월 모평 미적분이 기울기가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면 어떤 뜻? 가산점이 증가함수. 1차 함수 중에서 증가함수 올라간다는 거고 이번 대수능 보면요. 국어들은 감수함수고 수학들은 모두 증가함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점 함수에서는 개수 A, B를 가지고 공통선택 유불리를 판단을 했잖아요. 그 가산점 함수에서는 공통이 유리하려면 가산점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이고요. 선택이 유리하려면 가산점 기울기가 양수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가 더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다음 1, 2월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기울기 양수인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더 맞을수록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국어 그래프입니다. 국어 추정 가산점 그래프. 방금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함수들 있죠? 마이너스 0.199y, 4.786, 마이너스 0.181y, 플러스 5.635. 이거 어차피 이제 추정치니까 정확한 값은 아마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실제 그 기울기 개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수항도 그렇고요. 자, 특징이 둘 다 감소함수인데,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엄매와 화적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표점 차이가. 이 점수 차이가 그대로 표점 차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점수 크기에서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그대로 표점으로 환산되면서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얘기할 때, 그 9월 모의고사 때도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도 원래 엄매가 한 4점 정도 이길 줄 알았어요. 항상 저는 4점 엄매가 이길 거야 이렇게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제가 예측을 항상 맞으면 좋지만 다 맞추면 그건 예측이 아니라 유출이죠. 유출 데이터.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이번에 특징을 보면 화작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화작도 어렵고 제가 분석하는 거는 화작의 어려움보다는 공통이 매우 어렵게 나와서 그 공통평균의 차이가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보다 상당히 줄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발표를 안 해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평가원에서 테스트할 때 9월은 공통을 쉽게 내면서 공통 평균을 양쪽으로 올려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본 거고 근데 그때 실패를 했죠. 그 업체에서 가채점 등급컷 냈을 때 엄매 화작 표점 차이가 그 1점이다. 그러니까 원점수 차이 1점 갖고 등급컷이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만점 표점이 4점, 만점 원점수가 4점 차이 났잖아요. 등급컷이. 그 1등급이. 원래 예측은 화작이 98, 9월에서요. 화작이 98, 엄매가 97이 1등급 컷이었는데 실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엄매가 96, 화작이 100이 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평가원이 공통을 어렵게 내서 다 그냥 평균을 공통평균 쪽을 또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그러니까 극상위권 친구들만 국어를 잘 풀고 나머지 좀 이제 상위권까지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부터는 완전히 그냥 너도 찍고 나도 찍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제 예상은 다 제가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공통평균 줄이고 화작을 어렵게 내면서 화작 평균을 내려주면 아주 이렇게 표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 상황이 제일 표점을 줄일 수 있겠다. 그 방법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모의고사도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냥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학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학 가산점 함수 보시면 그 수학은 세 과목 모두 기울기가 양수예요. 실제로는 지금 근데 확통 보면은 기울기가 매우 작게 잡혀 있죠. 이게 이제 실제 제가 추정한 것보다는 살짝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추정치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한번 이런 비슷한 적이 있거든요. 4월 모의고사 확통에서 거의 가산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확통에서 선택 높은 친구들이 표점 높은 사례가 표본에서 몇 개 잡혔어요. 3, 4개인가 이렇게 잡혀서 그거 왜냐면 한 개만 잡히면 확인이 되면 그 그룹이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여기가 공통이 유리하다, 선택이 유리하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점인 두 표본을 확인했는데 공통 높은 애가 이겼는지 선택 높은 애가 이겼는지 단 한 쌍만 발견이 되면 그 그룹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정표본인 경우. 그래서 이번에는 확통의 경우도 선택이 높은 경우 동점일 때 표점이 높은 사례가 여러 건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이 유리한 건데 그 차이가 적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한참 가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한참 있다가 그 현상이 일어나고 거의 점수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같다가 어쩌다 한 번 일어나고. 왜냐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표점에서 0.49에서 0.50, 0.51 올라가는 과정이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게 금방금방 0.5를 오버되고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표점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동점 내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공통선택 막 한두 문제 차이에도 금방금방 표점이 바뀌는 상황이 있는 반면 지금처럼 가산점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이제 표점이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은 굉장히 완만하게 나왔고요. 특징이 미적기하에서 그동안 미적은 잘 아시다시피 6월 모평 한 번 빼고 기울기가 모두 양수입니다. 6월 모평 한 번만 기울기가 음수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완만한 음수였어요. 굉장히 가파르지 않은.
그래서 거의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이 높을 때 표점이 높은 그런 미적 점수가 6월에 몇 개는 확인이 됐지만 대부분 점수가 비슷했고요. 나머지 미적들은 전부 다 수능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선택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4월이 선택이 유리했어요. 4월이 선택이 유리했는데 그 4월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이 유리했거든요. 기아의 경우. 근데 이번에는 미적보다 훨씬 가파른 기울기로 선택이 유리하게 나왔죠. 이것도 특징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기아가 상당히 매우 어렵게 나왔잖아요. 매우 어렵게 나옴으로써 그 고득점 받은 친구들의 그 가산점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등했죠. 그 선택, 이게 이쪽 가로축이 선택 점수입니다. 선택 점수 24점, 26점에 해당되는 그 기아 학생들의 가산점이 거의 미적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미적 가산점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 미적 가산점의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기아 가산점 미사일이 가서 끝에 가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모자랐다가 낮은 점수에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짐으로써 고득점 받은 기아 친구들의 가산점이 매우 높아져서 요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솔직히 아쉬운 점은 아마 기아 친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우리가 더 어려웠는데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그 말에 제가 당연히 동의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공통평균, 뭐 선택평균, 표준편차, 이거에 너무 많은 영향의 요소를 받기 때문에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만점 표점 이번에 똑같게 나왔죠. 미적과 기아 모두 147점으로 똑같게 나왔고, 참고로 만점뿐만이 아니고 그 미적과 기아의 선택 점수가 26점인 친구들은 표점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미적과 기아의 동점 중에서 선택이 26점인 동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점수들도. 그러면 표점이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산점이 같기 때문에 만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점수들은 이렇게 이제 다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끝에서 만났지만 원래 이게 가산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요, 나중에 뭐 2023 또는 2024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렇게 크로스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골든 크로스 이런 표현 쓰듯이, 골든 크로스라는 표현 쓰듯이 여기서 크로스 되면 예를 들어 선택 과목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을 때 이 크로스된 점을 기준으로 한쪽은 A가 높고 한쪽에서는, 낮은 쪽에서는 요 점을 기준으로요, B의 가산점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게 하나는 증가함수, 하나는 감소함수 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둘 다 감소함수이면서 크로스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둘 다 감소함수면서 크로스 될 수도 있고 둘 다 증가함수이면서 크로스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함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가산점 테이블입니다. 왜냐면 그래프만 보면, 그래프는 그냥 말 그대로 추세선이잖아요. 이런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한눈에 보는 거고, 전체 흐름을 이제 각 점수별로 그 함수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그 테이블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야지만 나중에 그 정확한 등급 컷을 여러분들이 가산점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사진 촬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진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 왼쪽에 보면 국어들은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선택 점수가 올라갈수록 가산점들이 내려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수학들은 선택 점수가 올라갈수록 가산점이 올라가죠. 모두 증가함수입니다. 확통은 그 증가폭이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촬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높은 점수들 가산점입니다. 역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진 한번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게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선택 점수 만점에서는 미적과 기하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울기랑 절편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뭐 기울기가 조금 더 기하가 컸거나 그랬으면 더 많이 역전됐을 수도 있어요. 그 크로스 지점이 좀 더 앞에서 나오면서,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뭐 22점이나 이런 데서 크로스 되면서 더 역전됐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좋은 게 그 만점 표점이죠. 만점 표점에서 이제 동점이 나온 이유가 가산점이 끝에가 거의 똑같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국어와 수학 그 변환 원점수 등급 컷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원래 등급 컷이 뭐 화작은 몇 점, 원면은 몇 점, 또 선택이 몇 점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그거 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왜냐면 업체들도 이게 표본 수집이 수능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잖아요. 학생들이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걸 그 각 교육업체 데이터에다가 입력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해줬죠. 물결표로 해주고 85에서 86, 뭐 87에서 89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그렇게 못한 이유가 표본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점수가 들어왔는데 표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 등급컷 내는 업체에서 어느 걸 정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좀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등급컷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만드는 과정들은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가산점 더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원점수에 가산점 더해서 등급컷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만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와 수학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국어는 1컷이 낮고 8컷이 높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변환 원점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변환 원점수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뭐냐면 공통점수는 가만히 그대로 두고 선택만 조정해서 그 배점 비율 적용한 다음에 더한 거예요. 제 앞 영상들 보세요. 그러니까 공통이 74%, 76%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선택만 조정한 다음 선택이 약간 3배 뻥튀기 되니까 배점 비 0.24, 0.26 같은 걸 곱해서 더한 다음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환 원점수가 그냥 원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 선택 과목들이 합쳐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원점수.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이 변환 원점수 기준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이쪽이 오른쪽이 만점에 가깝고 왼쪽이 빵점에 가까우면 이게 애들이 가운데 몰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게. 여러분들 정규분포 곡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강의에서는 전국 공통평균 제가 초반에는 시그마라고 썼고 후반부 영상에서는 S 스타라는 기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다는 의미보다는 원래 이 점수가 공통 표준 편차도 있고 전국 공통 표준 편차도 있고 그룹별 공통 표준 편차도 있고 그룹별 선택 표준 편차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막 복잡하잖아요. 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1강 영상 보면 제가 다 구별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이 변환 원점수 기준으로 그 변환 원점수에서 변환 원점수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 표점 함수에서 t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만들어질 때 이 b와 c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줘요. 왜냐면 선택 그룹별로 다른 상수기 때문에 개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막 선택 평균, 선택 표편 뭐 많은 영향들이 다 들어가요. 막 공통 표편도 사용되고 공통 평균도 사용되고 그래서 b와 c는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요 a 있죠, A는 분석하기 편한데 A 값은 나중에 이제 1, 2월에 제가 영상 다시 제작해 드릴 거지만 A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국 공통 표준 편차 하나예요. 여기 밑에 보여드린 S 스타 또는 이제 제가 초창기 강의에서는 시그마로 썼던 거. 다시 A의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국 공통 표준 편차만 A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보세요.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옴으로써 이게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면 A 값이 올라가요. 이번에 국어 A 값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국어 1점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죠, A가. 화작과 어차피 변매는 똑같으니까 국어 1점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매우 작게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까 문제가 어려우면서 애들 점수를 다 가운데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컷이 85.57이고 8컷이 25.95죠. 평균은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우리가 1컷이 보통 위쪽에 이제 4%의 인구가 있고요. 이쪽도 8컷 밑에가 4%의 인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수 안에 전체 구성원에 92%가 있는 겁니다. 92%. 대략적으로요. 그런데 몇 점이에요? 60점 안에 다 92%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표준 편차 이런 거는 뭐 구할 수도 없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BC를 분석하려면 너무 많은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요. A 값을 활용하여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게 공통 표준 편차가 크냐 작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60점 안에 92%의 인구를
밀어 넣었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이거 보세요. 각 컷 안에 이제 인구가 정해져 있는데 점수 간격이 좁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점수 안에 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작은 점수 안에 이렇게 몰리잖아요. 인구가 표편이 작아지고 정규분포 곡선이 뾰족해져야 좁은 점수 안에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는 약간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통 표편이 작게 형성됐기 때문에 A의 개수가 커지면서 애들 점수가 몰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컷 간격이 좁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학에 비해서. 그럼 수학은 어떻게 된 거냐? 국어와 반대로 보세요. 국어와 반대로 t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표점 함수에서 수학의 경우에는 a가 높지 않게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서 설명드렸듯이 공통 표준 편차가 크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공통 표준 편차가 크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90.49 1컷이죠. 그 다음에 8컷이 9.21이죠. 그럼 9.21 안에 아래로 이게 8컷이니까 4%가 있다는 얘기예요. 4%. 9등급 친구들 4%가 있고 94점 위로 역시 4%가 있다는 얘기예요. 1등급 친구들. 그럼 왼쪽 국어랑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표준 편차가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전국 공통 표준 편차입니다.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옴으로써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저한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BC 선택 표편 다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B와 C의 그 관점은 조금 생략해 두고 지금 A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A 값 갖고 지금 어차피 전체 변환 원점수의 75% 정도가 공통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공통의 영향력이 이만큼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룹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이.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공통만 분석해 보면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전국 공통이에요. 약간 크게 나옴으로써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81점, 그냥 다 소수점 다 뺄게요. 81점 안에 92%의 인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점수 폭이 넓잖아요. 이해되세요? 점수 폭이 넓으니까 표준 편차가 커짐으로써 등급 컷 간격도 넓어지고 그 인구 밀도가 국어에 대비해서는 각 점수 안에 인구 밀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국어는 인구 밀도가 높은 거고. 이해되시죠? 점수 폭 안에. 그러니까 수학은 상대적으로 등급 컷이 넓잖아요. 폭이. 듬성듬성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이해되시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인구 밀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여러분들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확률 밀도예요. 확률 밀도 말 그대로. 확률 밀도가 함수값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률 밀도는 뭐냐? 아래 x값이 없으면, 즉 연속 확률 변수에서 px가 k일 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이 0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확률 밀도는 있는데 부피가 없는 거예요. 밑에 그 x의 범위가 부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밀도에 부피가 있어야 질량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질량 부분을 바로 확률 질량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확률 질량이 곧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잖아요. 그냥 그 막대 그래프가 확률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률 질량이 확률인 거고 확률 밀도 함수는 부피가 발생해야, 공간 요소라 그러는데 부피가 발생을 해야 확률이 되는 거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함수값은 확률 말 그대로 밀도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각 밀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국어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넓은 점수 안에 92%의 인구가 들어가고 등급 컷이 듬성듬성 넓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뭐다? 바로 공통 표준 편차가 일단 수학은 크게 나오고 국어는 매우 어렵게 나오면서 이렇게 몰아붙인 거고요. 이제 물론 선택 그 시험에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제 따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수학에서 왜 생기냐면 말 그대로 실력이 이제 완전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죠. 수학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국어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자연계열 미분적분 또는 기하 실력과 확통그룹 실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그냥 공통점수 비교해버리면 수학은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요. 수학은 너무나 양극화되어 국어처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점수 등급 컷에서는. 나머지 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봤던 그 모의고사들 공통선택 유불리 상황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선택 유불리는 그 평가원에서 책자를 잘못 안내하면서
다 공통이 유리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책자에 0.74 곱하기 공통지점수 더하기 0.26 곱하기 선택조정 지점수 해가지고 공통 배점이 크니까 3배나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무 이제 큰 오류를 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1, 2월 내용이긴 하지만 공통 배점과 선택 배점은 공통 유불리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공통이 막 90 몇 점이고 선택은 뭐 한두 문제 몇 점밖에 한 자리 쓰더라도 선택 유리한 그룹이 나와요. 이렇게 표준 편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는 디테일한 건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공통 유리와 선택 유리가 나눠지고 둘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보시면 표점 함수에서는 A가 큰 경우 공통 유리, 표점 함수에서 B가 큰 경우 선택 유리, 이게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거의 공통 선택 그 1점의 파워가 비슷한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보시면 요 공통 유리라는 얘기는 공통 1점이 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공통 1점은 정해진 거예요. 공통은 1점 1점이잖아요. 근데 선택 1점이 작다는 얘기는 선택 1점이 실제로 0.8, 0.9란 얘기예요. 당연히 불리하죠. 0.8, 1점 맞았는데 0.8, 0.9면 불리하다는 얘기. 자, 여기 보세요. 공통 1점은 공통 1점인데 선택 1점이 공통 1점보다 크다는 얘기는 선택 1점이 1.1, 1.2 파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리하죠. 선택이 1.1, 1.2 파워를 가지니까 많이 맞을수록 이렇게 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변환 원점수도 그렇고 표점도 그렇고. 둘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산점 기울기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기울기 음수, 기울기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기울기 양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실제 공통선택 유불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기 마지막 멘트 잘 봐두세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요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에 보면요. 제가 3월 모의고사 때부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처음에 발표를 안 해줘가지고 당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역추적해야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고요. 공통 선택 유불리부터 해가지고 표점 함수도 그때부터는 다 나왔었어요. 표점 함수가 있어야지만 가산점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월부터 11월 수능까지 다 조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0월을 안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왜 안 하는지. 7월 10월의 모의고사의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공통선택 유불리는 이제 나눠졌으니까 이건 다음에 자세한 또 구조는 설명해 드리겠고, 4월 확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집한 표본에서 확통 동점일 때 되게 많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확통이 동점일 때 표점이 다른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당황하죠. 일단 이게 또 공통선택 유불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과목이 다 나왔거든요. 많아요. 또 다른 과목들은 너무 많이 확인돼서 확연히 구별되는데 확통이 한 건도 없어가지고 이걸 언제 원래 가운데 표는 없었어요. 이제 양쪽 2개만 있었는데 이제 그 4월 확통 때문에 가운데 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찾은 함수도 이쪽인지 이쪽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기울기를 0으로 잡아도 그 표본들이 다 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렇게 조금 매우 미세하게 0.001 마이너스 잡고 하니까 그것도 맞길래 일단 이쪽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근데 지금도 솔직히 확신은 없어요. 4월 확통은 0일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0.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이쪽에 더 가깝게 그렸죠. 왜냐면 제가 추정을 함수에서 마이너스 0.001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겠고요. 6월은 실제로 모두 5개 모두 왼쪽입니다. 미적 기하 같은 경우 제가 왼쪽에 표현한 이유가 실제로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쪽 선과 이쪽 선을 나누는 기준을 제가 마이너스 0.03, 그 다음에 0.03. 이게 뭐냐면요. 가산점 기울기예요. 가산점 함수 기울기를 요 점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요 점수 사이에 있으면 가산점 기울기가 요 점수 요 마이너스 0.03과 0.03 사이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점이 동점일 때 변하는 그 현상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한참 있다 한번 나타나고 한참 있다 한번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 그 동점 표점들이. 그런데 이제 이 0.03 벗어나면 좀 금방금방 나와요. 거의 매 점수마다 그 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 마음대로 한 것보다는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 정도 잡으면 그래도 비슷한 거와 차이가 있는 거를 구별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 보면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통은 확실하게 이쪽입니다. 여러 표본들이 원점수 동점일 때 선택 높은 친구들이 이긴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른쪽이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가산점 기울기가 높지 않게 나왔다는 거, 이 범위 안에 나왔기 때문에 분류만 가운데를 했다는 거. 제가 약간 그래서 오른쪽에 더 가깝게 그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이게 그냥 과목 순서예요. 이게 누가 크다 작다를 여기서 뭐 순서대로 제가 뭐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왼쪽에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 그룹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또 이제 내년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누적해서 계속 이 표를 축적해 드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 누적 데이터를 제가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나중에 이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그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께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그 수능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시 결과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것이고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모두 나오게 되면 또 예비 번호를 받으실 텐데 예비 번호에서 또 합격이 되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시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자료들을 계속 제작해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올해가 보름 남았는데 올 연말도 이제 입시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모든 수험생들께서는 또 원하시는 대학에 모두 잘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름 있으면 또 새해에 맞이하시는데 올해 이 수능 때문에 2022라는 표현 많이 썼죠. 이제 진짜로 보름 있으면 2022가 이제 다가오는데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수험생분들께서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모의고사, 다음 수능에서 또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올 한 해 연말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